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어제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미투자특별법, 부동산 감독원, 유통규제 개선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법 관련 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든 간에 이런 규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생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외국 온라인 유통기업의 사실상 국내에서의 어떤 새벽 배송 독점, 새벽 배송 시장의 독점이 이번에 우리가 쿠팡 사건으로 우리가 톡톡히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란 이유로 이번 쿠팡 사태에서 온갖 전횡을 하면서도 전혀 성찰하지 않고 또 국내의 여러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리고 국내의 소비자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땅을 치는 어떤 분노와 그런 서러움이 있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 해외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의 독점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이런 어떤 그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고립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과거의 어떤 대중소기업 혹은 이런 어떤 유통산업에 있어서 국내의 어떤 갈등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국내의 자국 기업들과 자국의 자영업, 자국의 시장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국내 기업이, 한국 기업이 그래도 외국 기업보다 낫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상생 방안 중에서 이런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배송 시스템, 이 온라인 위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우리 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합당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도 최고위 패싱이 있었고 법사위도 패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고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결과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당원들과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성윤 최고께서 추천하신 이성윤 최고께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난 일련의 당 인사 그리고 합당 강행 각종 지나치게 성급한 당연당규 이런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등 정책 속도의 안이함 등 우리 스스로 당 운영에 매우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대로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함께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 그리고 의원님들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당대표께서 합당에 대한 당내 여러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상 이렇게 상호 큰 실익이 있고 절박성이 있어서 합당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박수 치면서 합당한다고 해도 막상 실무 협상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는 게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최고위조차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다선 등에서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지표도 중도층 또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 이런 2030 등 합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당원들도 우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당엔 과거부터 함께한 오랜 당원들도 많지만 새로운 흐름의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지키고 지지하고 당의 변화를 바라서 입당한 당원들과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우리 당으로 합류한 많은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지금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20, 30, 40 여성들과 3040 남성들로 코스피 5천에 환호하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걱정하는 극우화되어 간다고 하는 이런 20대 남성들까지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 당을 지켜보고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바라는 당원들과 또 과거 패러다임을 우선하는 당원들 사이에 합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조화 융합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이들의 합당에 대한 거부감을 억지로 누르고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합당 문제는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은 황병선 최고위원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우리 민심에 뼈아픈 질책을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내 갈등에 매달려 민생을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합당 논의처럼 갈등을 키우는 사안은 아주 신속히 정리하고 당정청이 완팀으로 국정 성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 모두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전면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내는데 더 확실하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유통규제 개선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본회의 일정과 법안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패키지 처리로 민생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로 대통령을 단단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 기소했던 정치검찰을 엄단하고 국민의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 전반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의혹은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이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돼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조작 수사의 종합 선물 세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위해 문장의 뜻을 바꿔 끼우고 진술을 유도해 연결고리를 꿰맞추는 등 상식을 벗어난 표적 조작 수사 정황이 반복됐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마다 편의적으로 채택, 배촉되고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외면되거나 결론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조직적 조작 수사 의혹의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왜곡죄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는 또한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의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검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드리고 때로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